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혜연이고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걸까요? 이렇게 후끈후끈해진 날씨만큼이나 화끈한 우리의 계좌 수익률을 위해서 오늘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박용근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정말 오랜만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랑 지금 옷 색깔이 똑같아요. 제가 네. 먼저 노란색 입었거든요, 오늘. 저는 사실 이 옷을 이번에 처음 입은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입었었습니다. 아실지 정말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난주는 관심이 기억이 없습니까, 안 나죠. 저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모니터링 해보세요. 제가 이 옷을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입었는지. 지난주에 빨간색 옷 입으셨어요. 빨간색도 입었지만 제가 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2번 나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제가 진 걸로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오늘부터는 조금 서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어요. 뭐 실질적으로 요즘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좋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수급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다들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물론 나는 이러한 장에서도 수익이 잘 나고 있어. 내 종목은 정말로 상승률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연 이러한 상황이 언제쯤이면 조금 끝나게 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지수의 하락이 어느 시점에서 조금 지지력을 보여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가져보는 시간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어떤 상승률을 연출해 주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해 드렸던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승을 보여줬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경험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대부분 내 계좌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밑바닥을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4월장도 이제 오늘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일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월이 아니라 새로운 5월달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 5월달에는 과연 어떠한 섹터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장이 이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 화면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이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오늘 실질적인 외인, 개인, 기관들의 수급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뭐 다행인 점이 있다라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는 1%대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우려감을 보이는 것은 바로 코스닥이죠. 특히나 최근에 코스닥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크게 눌리고 있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이 최근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위축이 되고 있을 만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 많이 흘러내리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코스닥의 하락률이 훨씬 더 크게 눌리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전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최근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는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는 조금 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투심이 위축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결국에는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을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투신 쪽이라든지 연기금 쪽에 대한 수급 기대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오늘 상대적으로 외인들과 개인들의 매도세를 어느 정도 기관들이 뒷받침해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던 점들도 분명히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누가 들어와야, 외인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상대적으로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무엇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환율이죠. 환율.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60원을 돌파를 했는데 오늘 1270원을 돌파를 하면서 지난 2년 전이죠. 소위 말해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되었던 2020년 3월달, 그때 바로 환율이 128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2년 1개월 만에 1270원대까지 상승폭을 보이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면서 사실상 외인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에 대한 위축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다, 녹록지 않구나라는 것을 조금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한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전반적인 일봉상의 흐름을 조금 더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사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달, 4월달에 형성된 고점권을 기준으로 지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양 지수 모두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세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에 형성된 저점권을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현재 시점에서 과연 이 과정까지 이어질 것인지가 결국에는 다음 주 시작이 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지수의 하락을 가장 크게 견인하고 있는 악재성 이슈가 무엇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몇 가지를 지금 필두로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전히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의 가속화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달, 그리고 3월달, 그리고 5월달에 열리게 되는 FOMC를 지금 현재 목전에 두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0.5포인트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0.75포인트까지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지금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악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중국의 락다운,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이미 한 달 전부터 중국의 시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하이, 그리고 지금 베이징까지 소위 말해서 묶어두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 초에는 중국이 베이징까지도 봉쇄를 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5%가 넘는 급락세가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조금씩 이제 상하이도 해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입소문을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종식시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악재가 계속해서 불거지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호재성 이슈가 될 만한 상황들이 이어지지 못한 채 한 달 내내 이어지고 있는 과정. 여기에다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었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뭐 대표적으로 뭐 자원 쪽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지수의 악재를 만들어주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다음 주로 바로 미국의 FOMC가 열리게 되는데 FOMC가 열리게 되었던 시점의 전후를 조금 비교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비교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조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게 좀 전에 보셨던 소위 말하는 올해 2022년도의 전반적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봉상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갇혀서 지금 현재 26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를 지금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어떠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시점이 바로 이때하고 이때입니다. 이때하고 이때예요. 자,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올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렸었던 시점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 자, FOMC가 지금 5월 달에 지금 열리게 되죠. 5월 첫째 주, 5월 3일에서 4일 날 열리게 되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물론 전반적으로 증시의 하락을 견인할 만한 이슈가 지금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뒤의 일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왜냐? 어차피 이 부분들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결국에는 우려감을 만들어지지만 이 또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5월 FOMC가 열리게 되면서 다음 달, 즉 6월 달 FOMC까지는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텀이 있을 것이고 그 텀을 기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지난 1월 달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3월 달에 FOMC 전후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뭐가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지만은 1월달 FOMC가 끝나고 나서 뭐가 났어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흘러내렸지만 반등이 나왔다고요. 자, 그리고 이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3월달 FOMC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흘러내렸지만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5월달 FOMC도 현재 시점에서 결국에는 5월 첫째 주가 지나가면은 회의도 끝나게 된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안도감으로 인해서 회복을 했었던 지난 1월달과 3월달에 수급을 기대해 본다면 5월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소위 말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해줄 가능성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실질적으로 과거 두 차례가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올해를 비추어 봤었을 때 계속해서 똑같은 이슈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들은 이러한 뒷받침이 될 배경들을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많이 힘들었고 많이 어려웠고 많이 아쉽지만은 버텨낼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식이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게 또 주식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1월달, 3월달에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회복이 됐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알투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에 함께 소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 링크를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 카메라 어플만 켜주시고요.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되는 링크 자동적으로 나타날 테니까요. 비밀코드 2022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헷갈리신다면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는 내용 박영근 3글자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공략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최근 누적 상승률표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된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종목들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GSE 그리고 KG스틸. GSE 같은 경우는 57%가 넘는 상승률, 그리고 KG스틸은 42%가 넘는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이 종목들을 어느 시점에서 교육받았었죠?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눌렸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렸었고, 실질적으로 그 종목군들의 상승 여력들이 만들어진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상승하는 종목군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상승하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차피 지금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인 건 맞아요.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급등하는 종목군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내가 매수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관심주에다가 놓고 눌렸을 때 공략을 해서 추가 상승을 노려서 소위 말하는 수익을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소위 비슷한 흐름으로 인해서 급등 후에 눌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략했었을 때 수익이 났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사실 최근에 큰 상승의 수익률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공략해서 강조해 드리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굳이 제가 여기에서 공략해 드리지 않아도 뭐 해 드릴 수 있어요? 알아서 스스로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상승 후에 눌렸었던 시점에서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떨어지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셨을 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5월 달에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불안감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인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올라갈 때 공략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떨어졌을 때 공략한다라고 했죠. 자, 대표적으로 이 종목 하나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어떤 종목이냐? 이 종목이 바로 GSE라는 종목이에요. GSE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우리가 지금 처음 공략한 거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도 올해 계속해서 뭐 해드렸어요? 공략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공략했었던 시점은 사실상 3,000원대예요. 3,000원대. 3,000원대였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상승할 때 매집이 아니라 상승했다가 눌렸을 때 매집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이제 3,000원대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어도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못 잡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눌릴 때마다 공략을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무슨 생각 가지고 보시라고 했어요? 눌릴 때마다 공략하시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4월 들어서 지수 자체의 수급이 좋은 게 아니죠.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전반적인 관심도는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이번 주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GSE가 어디 관련된 섹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관련된 섹터 중에 하나죠. 가스 관련주들. 가스라든지 유가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급등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자원 쪽. 관련된 이슈,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곡물, 사료, 비료 쪽까지 급등해주고 있다 보니까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내가 매집은 안 하고 공략은 안 했어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또 급등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철강 쪽이죠.
철강 쪽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한번 교육을 해드렸죠. 어느 시점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번 강조합니다. 자, 떨어진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골라 담으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려요. 방송에서 얘기 드리진 않지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교육받으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어디에서 올라갔을 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인 뭐가 나오니까 흐름이 나오니까 눌릴 때마다 공략만 하시면 이렇게 이번 주에만 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고요. 얼마에서? 5,000원대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큰 급등세를 만들어 준다고요. 밑에서 3,000원대에서 공략을 했다? 그럼 지금 얼마까지 갔다고요? 8,000원대까지 갔다고요. 그럼 지금 수익률만 하더라도 150%가 넘게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150% 넘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눌렸을 때 공략만 제대로 하시고 그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오셔가지고 교육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에 방송 끝나고 야간에 11시에 교육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지난주에도 교육해 드렸어요. 이번 주에도 교육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뭐 해드렸어요? 이야기 드렸다고요. 히든 종목으로. 그 종목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된 종목들 있죠. 표시된 종목군들 다 언제 드린 거예요? 다 지난주에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 종목군들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공략했는지를 보시라고요. 이 중에서 급등했던 종목군들도 있어요. 하지만 급등한 종목군들을 어디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다 교육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GS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속 공략했고 공략하는 시점이 어디라고요? 올라갈 때가 아니라 눌릴 때라고요. 어차피 남들이 안 볼 때 우리는 선침해서 공략을 해야 이렇게 큰 급등의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를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들어가겠죠. 아니라고요.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들은 얼마든지 나온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이 뭐냐? 마찬가지로 KG17입니다. 제가 이 종목 지난주에 뭐 해드렸어요? 올라갔죠. 그리고 그 지난주에 뭐 해드렸어요? 교육시켜드렸어요. KG17이 이미 한 차례 올라왔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있으니까 이 5일선하고 이격도가 줄어들었을 때가 나의 뭐다? 매수 포지션이다 라고 교육해 드렸잖아요. 아직도 교육 안 받으신 분들 오셔서 교육 받으시라고요. 그래야 이러한 종목군들, 말 그대로 이렇게 급등한 종목군들을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신다고요. 그래서 혼자 홀로 사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종목군들은 지금은 공략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매집을 해야 될지 공략을 하시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셔서 같이 교육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GSE 눌렸을 때 공략을 하십시다. 매번 강조하고 그리고 나 급등하는 거 종목 좋아하는데 그러면 급등했었을 때 눌렸을 때 매집 그러면 이렇게 짧은 시점 안에서도 큰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든 종목 가지고 왔고요. 히든 종목 제대로 공략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수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한번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를 통해서 첫 번째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잘 가고 있는 공략주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QR코드 찍고 지금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주셨던 히든 공략주 시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내일장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히든 공략주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저희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에 인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이. 하이. 거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굉장히 오늘은 잘 도와주시는 것 오늘 같은데. 이거 하려고 저한테 질문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로 그쵸? 그거가 맞는데요. 네. 자, 근데 사실 뭐 악수나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악수까지는 이렇게 손을 맞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인사 하나만 제시해 주세요. 전문가님 아실 거예요. 있잖아, 하이. 하이 말고 조금의 스킨십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조금의 스킨십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이파이브예요? 네, 하이파이브입니다. 네. 처음에 봤는데 하이파이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못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힌트였고요. 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하이,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인사로 들어가면 하이파이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힌트에 덧대어서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해 주시면서 힌트 조금 더 제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가 나왔고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오늘 일단은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은 아직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종목순을 먼저 공개를 해드리자면은 세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체적인 차트의 수급, 그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무려 36만 원대 있었지만은 얼마까지? 2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얼마까지? 3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 몇 퍼센트? 50%가 올라갔습니다. 단가로 따졌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대 종목인데 무려 50%가 넘게 급등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최근 4월 달에 지수가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동반 하락을 했다는 건 뭡니까? 특별하게 악재성 이슈가 존재하지 않아도 떨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이 깔린다는 거고, 좀 전에 얘기 드렸던 5월 달에 지수의 회복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5만 원대에 존재하고 있는데 충분히 한 달 만에 얘가 33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반대로 25만 원에서 33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차트상의 흐름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왜 이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 지금 밑에 나오고 있죠.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즉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추가적인 섹터가 뭐냐면 바로 엔터입니다. 엔터주에 편입이 되어 있는 세 글자짜리 종목이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4월 달에 흐물흐물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점점점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어쩌면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관련된 리오프닝주들의 상승 여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화장품주가 급등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씩 급등해주는 섹터들이 이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 엔터주의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현재 25만 원대에 있는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바로 이 세 글자짜리 엔터주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물론 이 종목 지금 제가 이렇게 힌트만 드렸는데 벌써 정답을 아시고 저희 노란톡방에다가 이 종목 이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물론 방송 끝나는 말미에 여기에 대한 종목명 다 공개를 하겠지만은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스스로 찾았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종목이 실질적으로 상승을 했었을 때의 그 기쁨을 같이 맛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우리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육받고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신 분들이 계신다고요. 소위 말해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으셔서 이런 종목군들을 혼자서도 스스로 매집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받으셔서 나 혼자 이만큼 잡았다. 이렇게 좋은 결과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 꼭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뭔지는 잠시 뒤에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린이 여러분들이 특히나 주목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내일장 바로 진입해보면 좋을 종목들 전문가님의 특급 히든 공략주 파헤쳐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겠고요. 자, 지금 당장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정답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얘기 나눴던 히든 종목
지금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노란톡방에서 정답 외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 찍는 방법이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주알투 박영근 6글자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비밀코드 2022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요.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문자 받는 번호 샵 3772번입니다. 내용은 박영근 3글자 간단하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여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시죠. 네, 주식 초보자의 눈높이에 딱 맞춘 교육, 주린이 학교 시간입니다.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시간 어떤 시간? 주린이 학교 시간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준비를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교육을 해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사실 요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워낙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면은 심리적인 얘기를 조금 많이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전반적인 수급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얘기 드렸었죠. 이게 전일 종가 기준이다라고 본다라면은 시초가가 갭상승이 되든 갭하락이 되든 전반적으로 일단은 올라가는 흐름의 형성의 모습이 아니라 떨어지는 흐름의 모습이 연출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분차트의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가 나왔냐? 바로 오늘의 분봉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좋든 안 좋든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떨어뜨린다는 거. 이게 오늘 양지수 분봉의 흐름인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도 교육에 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장 초반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도 어떤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장 초반에가 뭐가 되는 거고 매도의 흐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떨어졌었던 시점 확인하고 뭐 하면 된다고요? 매수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또 다음 거래일 날 장 초반에 뭐 하면 된다? 매도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해서 전강 후약이 아니라 전약 후강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아니라 이게 맞다라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꾸준히 해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전반적인 지수 자체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는 한쪽으로 쏠렸을 뿐이고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당일적인 매매를 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오전에 매수가 아니라 일단은 매도한 다음에 떨어지면 매수를 하시라고. 그리고 다음 날로 끌고 올라가면은 뭐 하면 돼요? 또 다음 거래일 날 매도를 하고 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짧은 시점에서 말 그대로예요. 지수가 떨어졌다 올라왔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러면 그 흐름을 통해서 짧은 시점 안에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시장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상향의 흐름이 아니라 우하향의 흐름을 이렇게 지금 양 지수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전강 후약이 아니라 전약 후 강이 되는 거고 나중에 시장이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적어도 3월 첫째 주, 둘째 주 이후에 반등했던 포지션이 나오면은 그때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강 후약.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추세의 일봉상의 수급을 봤었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오전에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것을 제대로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셔도 실질적으로 하루 안에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 떨어진 종목군들이 지수가 버티는데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때 뭐 하면 돼요? 공략하면 돼요. 그러면 하다못해 최소한 당일 안에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음봉으로 끝나는 종목일다 할지언정 분명히 하락폭은 만들어지고 아랫꼬리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여기에서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서 끌고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들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뭐 할 수가 있다?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노련톡방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은 사실 끝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또 올라갈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자고요. 어차피 종목은 2,200개가 넘게 있고요. 그중에서 내가 매집할 종목 하나 없겠습니까? 많아요. 하지만 그중에서 수익날 종목군들은 제한적이겠죠. 교육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하시라고요? 내 수익을 만들어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익을 만들어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가시자는 겁니다. 그래야 짧은 시점 안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매집을 해서 수익을 10% 20%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끝나고 나서 11시에 뭐 해드린다? 교육해드린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잠시 뒤에 할 예정이니까 오늘도 방송 끝나고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일단은 여기에서 주린이 교육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지난주 방송 이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궁금해하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지홀딩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종목이실 겁니다. 주알토 지난 방송 때 히든 공략주로 나눠주셨었고요. 벌써 지금 누적 상승률 기준으로 30% 가깝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과 더불어서 로보로보, 이 종목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저희 주알토 방송에서 AS까지 해주시면서 계속 교육해 주셨었고요. 결국 최고 상승률 24.72%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지난 방송 못 보셨던 분들이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께서 이 두 종목들 어떻게 진입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뭐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갈 때 공략을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급등하는 종목과 섹터 물론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아직 안 움직인 종목군들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올라갔다 눌린 종목군들 공략을 해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이지홀딩스 그리고 로보로보는 저희가 지난주에 드리진 않았어요.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고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해보세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 종목과 섹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 드렸던 뭐 KG스틸, GSE뿐만이 아니라 이 이지홀딩스도 저희가 언제 드렸습니까? 여기에서 드렸다고, 여기에서. 좀 전에 보셨던 KG스틸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저희가 언제 잡았다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때 내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눌렸을 때 공략하자라고 교육해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바로 이 이지홀딩스를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 교육해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바로 공개해 드렸다고. 지난주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지홀딩스. 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지금 결과물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뭐 했어요? 급등했죠. 급등했을 때 매집하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잡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떨어지면 잡으면 돼요. 어차피 좋은 종목군들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과 눌림이 공존하는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5일선,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5일선이 생명선이다. 그 생명선만 제대로 공략하면 우리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교육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이지홀딩스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들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지홀딩스뿐만이 아니라 같이 봐야 되는 종목군들 뭐 뭔지도 다 얘기 드리고 다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좋은 종목 많이 있고요. 급등하는 종목 많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크게 맛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의 상승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퍼센트? 30%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갔으니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공략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지홀딩스에다가 또 뭐 있었습니까? 로보로보. 이미 로보로보 저희가 1월 달부터 꾸준히 얘기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갔어요? 13,000원까지 갔어요. 얼마 기준으로? 6,000원 기준으로 100% 이상 결과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네요. 뭐 하셔야 돼요?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얘기 드렸고 이때도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전히 이 종목 공략하셔야 됩니다. 얘기 드렸죠. 그리고 결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급등을 무려 2차례나 했잖아요. 급등을. 물론 장대 음봉을 보여주는 상황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다시 올라갔잖아요. 다시. 왜 올라가겠어요? 올라간 이유는 하나예요. 관심도가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고 소위 말해서 바닥을 버티는 이유는 하나라고요. 관심도가 있으니까 공략을 하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 고스란히 잡으시라고요. 올라갔으니까 공략을 해서 수익을 5% 10%를 내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하시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 받으시라고. 교육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하단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육해 드릴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후속주 공략해 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히든 종목이 또 뭔지 한번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로보로와 이지홀딩스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지금 저희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종목들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히든 공략주 준비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공략주 바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 수부터 바로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든지 힌트 네. 주고 싶은 거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글자 수 4글자고요. 자, 일단은 조금 힌트를 조금 더 쉽게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이거 사실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힌트를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전문가님께 한번 이 힌트 나눠드릴 때 네. 혹시 한숨 쉬실 때 있으신가요? 라고 한번 물어봐 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기억 못합니다.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네네. 같네요. 자, 우리가 안도의 한숨 또는 휴 다행이다 이럴 때 한숨을 쉴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자, 한숨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한숨 소리를 내는 건 조금 실례이지 않을까요? 아, 방송이라고 해도 지금은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히든 공략주의 힌트를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숨 소리. 라고 네, 해서.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힌트였고요. 자,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오늘 이 힌트 4글자 그리고 한숨 소리 이 두 가지만으로도 눈치를 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일단은 눈치를 채신 분들도 분명히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나는 이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차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정말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죠? 크게 급등을 했었었고 실질적으로 이미 올라온 종목인데 왜 공략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급등이 나왔던 포지션에서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올라갔으니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했을 때, 눌렸을 때 공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지금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4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제가 어떠한 종목 얘기를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한숨 소리와 함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제가 좀 전에 어떤 종목 얘기했는지 아시죠? 로보로보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로보로보와 같은 섹터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을 했고 그렇다면 급등했던 섹터가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죠? 그리고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미 오셔가지고 정답을 만들어내신 미리 오셨던 분들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방송 끝나고 나면 방송 말미에 종목들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나는 조금 빨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이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히든 공략주까지 힌트 듣고 왔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정답을 많은 분들이 유추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 당장 히든 공략주 두 가지의 정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든 공략주,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의 위력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자연과 환경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심지어 자연과 환경은 시간 외에도 또 오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 드렸는지 그리고 자연환경 언제 드렸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다 4월 중순에 드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 중순에 드렸고 왜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힌트 다 드렸었고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미래생명자원 자, 지난주에 강조해 드렸었던 바로 이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남선알미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까미 ENC 마찬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군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어딘지를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GSE, KG스틸, 이지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로보로보 다 눌렸을 때 공략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연환경도 우리가 어디서 공략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눌렸을 때 공략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가 나왔다고요? 급등이 나왔다고요. 자, 불과 1,5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무려 2,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다시 1,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략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어요? 윗골이 달아주고 있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눌렸어요. 근데 안 빠져요.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뭐 나오고 있습니까?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짧게 어느 정도 대응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터지고 날아갔죠.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17% 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에 더 올랐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일도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지금 기점으로 17%의 상승을 보이고 수익을 보였던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눌렸을 때 공략했다는 겁니다. 눌렸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했던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급등한 종목군들만 내가 발굴할 게 아니라 눌렸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렇게 발굴만 제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물 만들어낸다고요. 뿐만 아니죠. 또 하나 볼게요. 뭐 있습니까? 미래생명과학. 이것도 저희가 언제? 바로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언제? 금요일날. 금요일날 어디에서? 여기에서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목도 얘기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올라갔다가 눌렸고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눌렸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추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관련된 섹터 이슈 계속 나온다. 하지만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뭐 하시라고요? 매집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줬지만은 17%에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고요.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공략만 해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하시면 된다고요?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 11시 교육해 드릴 거예요. 오셔가지고 내일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면서 저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지금 노란톡 열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의 히든 공략주 2가지에 대한 관심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데요. 정답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공략주 바로 하이브였고요. 두 번째 히든 공략주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2가지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내 포트에 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식을 제대로 알고서 투자해야겠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교육과 정보 모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